또 하나의 생존 공간 동굴. 그곳에 살아있는 화석곤충 갈로아가 있다. 화석으로나 존재함직한 4억 년 전의 원시곤충 갈로아. 갈로아는 과연 어떤 모습으로 살아남았을까? 지난 63년 우리나라 최초로 갈로아가 발견된 신복동굴이다. 5년 전만 해도 사람의 접근이 어려웠던 이곳은 입구에 들어서자마자 사람의 흔적이 역력하다. 입구에서 20m 지점. 동굴 안쪽은 그나마 건강했다. 어둠 속에는 그곳을 터전 삼아 살아가는 갖가지 생명들이 있었다. 대부분의 동굴 생물들은 희거나 투명한 몸을 가지고 있다. 빛이 없기 때문에 눈은 퇴화됐다. 동굴 생물의 대표종이라는 장님굴새우 역시 희고 투명하다. 눈은 흔적도 없이 퇴화돼 있다. 동굴 속에서 빛깔이나 시력은 의미가 없다. 어둠에 적응하기 위해서는 빛깔과 시력 대신 또 다른 생존 전략이 필요하다. 지상의 메뚜기목이 동굴에 적응한 알라콥등이. 눈 대신 발달한 것이 더듬이다. 알라콥등이의 더듬이는 몸 길이의 5배 이상. 주변의 작은 변화 하나도 놓치지 않은 고감도 안테나다. 온몸에 도단한 감각모 또한 훌륭한 지각 기능이다. 나름대로의 생존 방식을 통해 건강한 생태계를 형성한 동굴 생물들. 하지만 우리가 찾는 갈로아는 어디에도 없었다. 하도 이제 자꾸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제 그전에는 참 성충은 드물지만 이제 유충을 많이 있어서 유충도 찾아보기가 좀 아주 그렇게 힘들고 그러죠. 근데 그래서 그런 감소 현상이 있고 그런데 각지 동굴에서 근 30여 개 동굴에서 그 유충은 발견됐습니다만 이 성충은 사실 발견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전 세계적으로 20여 종밖에 발견되지 않았다는 희귀종 갈로아는 어떤 곤충인가?
4억 년 전 고생대 석탄기에 출현했다는 갈로와는 현존 곤충의 조상형으로 알려져 있다. 원시곤충의 특징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어 일명 살아있는 화석곤충으로 통하기도 한다. 2억 년 전 알 수 없는 이유로 지상에서 자취를 감춘 갈로와가 살기 위해 선택한 공간이 지하 세계 동굴. 그 생존 비밀은 생물 진화의 중요한 단서가 될 것이다. 오랜 과거부터 현재 그리고 그 미래에 있어서 우리의 학술적이라든가 우리 인류에 있어서 굉장히 그 중요한 학술적인 뿐만 아니라 종의 그 진화에 관해서 상당한 그 정보를 제공하는 그런 그 정보의 그 창고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국내에서는 60년대 처음으로 발견된 갈로와. 그 이후 발견된 공식 기록은 2차례뿐이다. 고수 갈로와 이후 마지막으로 발견된 것이 86년. 벌써 13년 전의 일이다. 강원도의 또 다른 자연 동굴. 사람의 자취가 없는 동굴은 깨끗했다. 이곳이라면 갈로와가 살고 있지 않을까. 동굴 입구에서 발견된 장님 좀딱정벌레. 오염된 동굴에서는 발견되지 않는 동굴 생물이다. 장님 좀딱정벌레의 색깔이나 모양은 지상의 딱정벌레와 거의 비슷하다. 하지만 장님 좀딱정벌레의 눈은 지상의 딱정벌레와는 다르게 퇴화되어 있다. 어릴 때는 백색이다 점점 갈색을 띠는 동굴 가재벌레. 역시 눈이 퇴화되어 있다. 눈의 퇴화는 동굴 생물의 대표적인 특징 중 하나다. 입구에서 100여 미터 지점. 알라콥등이 몇 마리가 허기를 채우고 있다. 먹이가 부족한 동굴 안에서는 이만한 먹잇감도 없다. 초식이 불가능한 동굴 안에서 생물들은 대개 육식을 한다. 그런데 우리를 긴장시킨 녀석은 지금껏 한 번도 발견되지 않은 미기록종이었다. 그러나 끝내 갈루아를 찾을 수는 없었다. 과연 갈루아는 살아있을까? 갈루아를 찾는 작업은 그 후 2달간 전국 40여 개 동굴에서 계속됐다. 장마가 한창이던 8월 초순. 취재팀이 찾은 곳은 지난 10여 년간 일반인 출입이 제한되어 왔다는 자연 동굴이다. (50m) 아래 수직굴에 내려 서자마자 동굴은 왕성한 생명력을 보여준다. 동굴 입구부터 크고 작은 생물이 어울려 산다는 것은 그만큼 동굴 생태계가 건강하다는 얘기다.
안쪽으로 100여 미터를 더 들어갔을 때 간박지의 집단 서식처가 나타났다. 발견한 것은 붉은 박쥐. 황금 박쥐로 더 유명한 녀석은 멸종위기 야생동물 1호로 지정될 만큼 발견이 쉽지 않은 희귀종이다. 황금 박쥐의 감소는 20여 년 전 동굴 개발과 함께 시작됐다. 특이한 생김새 탓에 사람들의 포획 대상이 되기도 했다. 사람들을 피해 점점 더 깊은 곳으로 자취를 감췄던 황금 박쥐. 경계심 많은 녀석이 선택한 동굴이라면 갈로와의 서식지로도 희망적이다. 이튿날 취재팀은 동굴 더 깊은 곳으로 향했다. 축축한 흙과 자갈로 이루어진 동굴 마당은 입구에서 300m 지점이다. 자갈 밑에서 모습을 드러낸 녀석은 분명 갈로와였다. 속이 들여다 보일 정도로 투명한 몸. 길이 1.5cm가 될까 말까한 갈로와는 2년쯤 돼 보이는 수컷 유충이다. 4억 년 전의 원시 곤충. 전 세계적으로도 희귀하다는 갈로와가 이 동굴에 살고 있었던 것이다. 이것이 발견되는 곳은 주로 이제 미국, 그 다음에 이제 알래스카, 또 만주, 시베리아, 한국, 일본 이렇게 이제 환태평양 지역에서 주로 발견되기 때문에 지사학적으로도 또 상당히 큰 의미를 지니고 있는 곤충입니다. 혹시 이곳이 갈로와의 집단 서식지는 아닐까? 우리는 갈로와를 유인해 보기로 했다. 미끼로 던져놓은 닭고기에 가장 먼저 달려든 것은 등줄 굴노래기다. 동굴 내 먹이사슬 가운데 하위종에 속하는 노래기에게는 모처럼의 횡재. 몰려든 노래기가 적어도 300여 마리다. 예상은 적중했다. 군데군데 갈색을 띤 2.5cm의 몸. 분명 어제 만났던 유충보다 성숙한 갈로와다. 녀석의 출현은 갈로와가 육식을 한다는 사실과 이 동굴 어딘가에 또 다른 갈로와가 있을 가능성을 확인시켜준 셈이다. 전국의 어느 동굴에서도 발견할 수 없었던 갈로와. 이 동굴의 어떤 조건이 갈로와를 살 수 있게 했을까? 우리는 안동대학교 이종훈 교수와 함께 갈로와의 서식 조건을 확인해 보기로 했다. 갈로와가 발견된 장소 근처에는 동굴 벽 사이로 흘러내리는 치하수가 있다. 일단 주변 습도는 높다는 얘기다. 5군데 지점을 정해서 온도를 측정했다. 토양 온도는 평균 12도다. 그리고 이 주변 환경을 볼 때 굉장히 차고 음습한 습도가 있는, 그리고 또 바닥은 자갈이 섞인 점토질로 외부에서 들어온 오염원은 전혀 없다. 이러한 갈로와가 서식하고 있다는 것은 이 동굴 자체가 아직 인간의 간섭을 받지 않은 아주 환경이 아주 자연 상태로 잘 보존된 그런 것을 뜻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15도) 안팎의 온도와 90% 이상의 습도.
동굴은 지상의 어떤 변화와도 무관하다. 일교차나 계절의 변화도 없다. 어둠 속에 감춰진 그 안정성이 갈로와의 생존을 가능케 한 첫 번째 이유다. 그러나 최근 들어 갈로와의 서식 조건은 위협받고 있다. 가장 치명적인 이유는 인간의 간섭이다. 오염이 없고 깨끗한 환경에서만 산다는 갈로와는 사람을 피해 점점 더 깊은 곳으로 서식지를 옮겨가는 것이다. 하지만 안정된 동굴 환경 한 가지로 4억 년 갈로와의 생존의 비밀을 모두 설명할 수는 없을 것이다. 입구에서 700여 미터 지점. 행운이었다. 3cm 크기의 갈로와 성충이다. 곤충 가운데 가장 오래 산다는 갈로와는 7, 8년의 일생 가운데 성충 기간이 고작 1년뿐이다. 때문에 성충의 발견도 쉽지는 않다. 그런데 갈로와가 7, 8년이나 살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갈로와의 구조적 특징에 해답이 있을지 모른다. 상지대학교 자연과학지원센터에는 갈로와 표본이 보관돼 있다. 갈로와 표본을 50배 확대한 모습이다. 6개의 다리와 머리, 가슴, 배로 구분되는 몸통은 일반 곤충과 별반 다르지 않다. 그러나 날카로운 큰 턱과 맞물려 있는 2개의 이는 육식곤충에서만 보여지는 특징이다. 맞물려 있는 2개의 턱은 자르고 물어뜯기에 좋은 구조다. 날카로운 발톱은 직각으로 휘어져 있다. 완만한 곡선을 그리는 매미의 발톱에 비해 사냥에 적합한 모양이다. 대부분의 동굴 생물들이 그렇듯이 갈로와 또한 감각모가 발달해 있었다. 특히 감각모 사이에 가시처럼 돋은 센터는 갈로와만의 특징이다. 센터는 일반적인 감지 기능보다는 먹이 사냥과 도주를 위해 사용된다. 보통의 동굴 생물은 더듬이와 다리에 감각모가 집중돼 있다. 하지만 갈로와는 표피 전체에 감각모가 돋아있다. 그만큼 주변 상황에 민첩하게 대처하는 것이다. 사냥에 유리한 각각의 기관들, 이것이 바로 갈로와 생존의 또 다른 비밀인지도 모른다. 갈로와 성충 한 마리가 산지네와 싸움이 붙었다. 언뜻 보기에도 산지네의 몸 길이는 갈로와의 3배 이상이다. 싸움은 산지네가 우세한 듯 보인다. 결과는 의외다. 갈로와는 어느새 상대의 몸통을 2동강 내고 있었다. 사냥에 유리하도록 진화된 각 기관들이 제 역할을 발휘해 준 것이다.
그렇다면 4억 년 전, 진화하기 이전의 갈로아는 어떤 모습이었을까? 우선 눈부터 보자. 어둠에 적응해온 갈로아 눈은 흔적조차 찾아보기 힘들다. 하지만 지상 생활을 하던 4억 년 전에는 분명 지금과 다른 모습이었을 것이다. 먼저 확인한 것은 눈의 시력 유무다. 과연 갈로아의 눈에 시력이 남아있을까? 우리는 연세대 의과대학의 도움으로 실험에 들어갔다. 파란 테두리의 안쪽 부분이 바로 갈로아 눈의 흔적을 400배 확대한 모습이다. 자세히 보면 울퉁불퉁한 겹눈의 흔적을 찾을 수 있다. 좀 더 확실하게 알아보기 위해 개미의 겹눈과 비교해봤다. 개미의 눈은 수천 개의 눈이 함께 작용하는 겹눈이다. 볼록볼록한 각각의 난눈이 렌즈 역할을 하기 때문에 빛을 감지하고 사물을 분간할 수 있다. 그런데 갈로아의 눈에도 희미하게 남아 볼록볼록한 흔적이 남아있는 것이다. 퇴화되기 이전에는 시력을 가진 겹눈이었다는 가능성을 보여준다. 동굴에서 사는 갈로아 같은 경우에는 그 보관 구조가 완전히 퇴화가 돼서 아무런 기능을 하지 못하는 형태를 보이고 있고요. 이 지상에서 생활하는 개미들 같은 경우에는 그 보관 구조가 확실하게 발달을 해가지고 그 빛을 느끼면서 살아가는 그런 형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4억 년 전의 갈로아는 무슨 색깔이었을까? 지상의 생물이 색깔을 갖는 것은 표피 색소가 빛에 반응한 결과다. 그래서 빛이 없는 동굴 안에서 대부분의 생물은 투명하거나 백색이다. 하지만 갈로아는 성숙할수록 갈색을 띈다. 바로 여기에서 해답을 찾을 수도 있을 것이다. 洞窟に 100% 依存しない、真洞窟性ではないものですから、現段階では基礎を落とさないで、まだ多少なりとも外の環境に依存しながら生活する。ですから洞窟の奥にずっとそこで生活しているわけではない。 갈로아의 색소가 동굴 밖에서 생활한 결과라는 데는 세계적으로 논란이 많다.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갈로아의 이름을 귀뚜라미 부치, 즉 귀뚜라미와 닮았다고 명명할 정도로 연구가 미미하다. 우리는 쉽지 않은 시도를 했다. 지금까지의 실험 결과와 전문가들의 조언을 종합해 갈로아 원형을 복원해낸 것이다. 시력을 가진 보관과 갈색의 피부. 어쩌면 그 당시 원시 곤충들처럼 몸 길이가 1m 이상이었을 수도 있다. 감각모 또한 지금보다 덜 발달했을지 모를 일이다. 우리는 갈로아 한 마리를 통해 수억 년 동안 계속된 곤충의 진화 과정을 짐작해 볼 수 있었다. (4억 년) 갈로아의 생존을 가능케 했던 동굴. 하지만 동굴이 과연 안전한 공간이기만 했을까? 절대적인 먹이 부족 속에서 살아남는 일이 언제나 평화로울 수는 없다. 분위기가 심상치 않은 갈로아 한 쌍. 녀석들은 분명 싸우고 있었다. 팽팽한 긴장 속에 10분 이상 계속된 싸움. 적자 생존은 예외 없는 생태계의 법칙이다.
갈로와의 동종 포식은 척박한 동굴 환경이 낳은 또 하나의 환경 적응이었다. 생태계 안에서 경쟁과 공존은 늘 함께하는 법. 갈로와의 먹이가 되던 산지네가 오늘은 덕분에 포식을 하게 됐다. 적응은 곧 생존의 문제. 연약한 동굴 생물들에게도 생존 전략은 있다. 벌써 2시간째 허물을 벗고 있는 알락 곱등이. 에너지 소비가 큰 탈피 과정은 언제나 힘겨운 작업이다. 힘겨운 진통을 이겨내고 마침내 성충으로 다시 태어나는 순간. 알락 곱등이는 일찌감치 살아남는 법을 터득하고 있었다. 자신이 벗어놓은 허물로 원기를 회복한 알락 곱등이는 이제 종을 이어가는 일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 세대를 이어가기 위한 노력은 언제나 필사적이다. 우리가 발견한 것은 어미 몸을 뚫고 나오는 노래기 새끼. 노래기가 알을 낳는다는 기존 학설을 뒤엎는 중요한 장면이다. 어미는 몸 안에 산란을 하고 그 속에서 부화한 새끼들은 어미 몸을 양분으로 자라난 것이다. 먹이가 없는 가혹한 환경 속에서 종을 이어가기 위한 이들의 노력은 이토록 필사적이었다. 다른 외부에 비해서 먹이가 상당히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런 악조건에서 이것들이 살아나온 데는 먹이가 없을 때는 서로 먹는 이 카니발리즘을 발휘한다든지 어미 몸을 희생시켜 생명을 얻은 등줄 굴 노래기. 하지만 먹고 먹히는 생존 경쟁 속에서 그 누구도 예외일 수 없다. 거미는 동굴 내 먹이사슬 중 맨 위를 차지한다는 상위종이다. 거미줄이라는 무기 덕분에 한 번 걸려든 먹잇감은 놓치는 법이 없다. 그러나 동굴 내 최고 강자라는 거미도 갈로와의 먹이가 됐다. 동굴의 먹이 사슬 안에서 갈로와가 차지하는 위치를 짐작하게 해준다. 우기가 끝난 한여름. 바로 이때가 숲속 생물들에게는 로맨스의 계절이다. 이 계절, 땅 밑 어두운 동굴에서도 생명을 이어가기 위한 노력들이 계속되고 있다.
8월은 박쥐가 새끼를 낳는 시기다. 관박쥐는 먹이가 풍부한 이 시기에 천장에 매달린 채 새끼를 낳는다. 온몸을 혀로 핥는 것은 박쥐만의 독특한 출산 준비. 박쥐 거미가 나고 있어. 어미 박쥐의 배는 출산이 멀지 않았음을 말해준다. 보름 후 다시 찾아간 동굴에는 식구가 늘어 있었다. 박쥐 새끼가 태어난 것이다. 바로 이때가 박쥐의 수유기. 어미는 새끼를 가슴에 안고 젖을 먹여 키운다. 박쥐의 모성애는 남다르다. 새끼가 혼자 날 수 있을 때까지 절대 몸에서 내려놓지 않는다. 새끼를 돌보기 위해서는 영양분을 충분히 섭취해야 한다. 어미 관박쥐가 가장 좋아하는 먹이는 밤나방. 이들이 매달려 있는 동굴 바닥에는 박쥐가 먹고 남긴 밤나방 날개가 가득하다. 새끼 혼자 동굴을 지키는 시간. 어미 박쥐는 사냥에 나섰다. 오늘 어미 박쥐의 사냥터는 동굴 앞 상수리나무. 나뭇가지에 거꾸로 매달린 어미 박쥐는 해 뜨기 전까지 쉴 새 없이 사냥을 한다. 박쥐는 대식가다. 하루 저녁에 보통 자기 몸무게의 절반가량을 먹는다. 특히 요즘 같은 수유기에는 먹이량이 더 늘어난다. 덥고 아주 습기가 많은 그런데 나방이 제일 많기 때문에 그때 제일 그 새끼를 키우기 좋은 때입니다. 그래서 그때에 이 큰 관박쥐는 그때에 제일 많이 이제 새끼를 수유하기 때문에 수유기에 해당되는 거죠. 그래서 수유기에 제일 많이 이제 영양분을 잘 섭취해야 되기 때문에 그때 나방을 제일 많이 잡아먹게 됩니다. 이튿날 새벽, 양껏 배를 채운 어미 박쥐는 어김없이 자신의 새끼를 찾아온다. 어미의 부지런한 보살핌 속에서 건강하게 자라날 새끼 박쥐들. 이들이 혼자 날아오를 수 있을 때쯤 가을이 온다. 가을은 갈로와의 번식기다. 9월 중순, 동굴 입구에서 800m를 들어갔을까. 벽면에 붙어있는 갈로와 벌레는 분명 암컷 성충이다. 혼인색을 띠고 있는 암컷의 꼬리 사이에는 산란관이 뚜렷하다. 그런데 산란관 끝부분에 잔뜩 흙이 묻어 있다. 산란을 한 직후는 아닐까. 갈로와는 흙 속에 산란관을 묻고 알을 낳는데 20개 정도의 알을 대여섯 차례에 나눠 낳는다. 하지만 국내에서는 산란과 짝짓기 모습이 단 한 번도 목격된 적이 없다. 산란과 짝짓기 장면을 포착하기 위해 보름 동안 기다린 취재팀의 노력도 소용이 없었다. 갈로와 연구가 활발한 일본은 어떨까?
동경농업대학에서는 벌써 20년째 갈로아를 사육하고 있다. 사육 장소는 평균 섭씨 12도를 유지하는 저온고. 취재팀이 갈로아를 발견한 동굴과 똑같은 온도다. 발견조차 쉽지 않은 우리나라와 달리 일본에서는 지난 78년부터 환경 지표종으로 지정, 보호하고 있을 정도다. 지난 20년간 일본은 갈로아 사육을 통해서 갈로아의 생태와 생존 비밀을 하나 둘씩 풀어오고 있다. 갈로아의 짝짓기는 짧게는 4시간에서 길게는 72시간까지 계속된다. 그리고 짝짓기 직후 암컷이 수컷을 잡아먹는 경우가 종종 있다. 짝짓기가 끝나고 열흘 후부터 산란을 시작한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알 스스로 부화 시기를 결정할 수 있다는 것이다. 짧게는 5개월에서 길게는 3년까지. 알은 부화 조건이 맞을 때까지 부화를 늦추는 것이다. 탈피는 1년에 한 번씩 평생 7, 8번을 하는데 탈피 후에 허물은 먹는 경우가 많고 1년 평균 0.2mm씩 아주 천천히 자란다.非常に長い生活、ライフサイクルとともに非常にゆっくりとした長い生活です。それが大きな特徴だと思います。そういうことからガラダムシっていうのは生きた化石、レリックである。エントモロジストという昆虫学者にとっては非常にその昆虫の進化あるいは系統を考える上で非常にキーになる虫だと思います。아름다운 지하 세계로만 여겼던 동굴. 그 속에는 생생하게 살아 움직이는 또 다른 세계가 있었다. 건강한 동굴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4억 년 갈로아의 생존 비밀이 존재할 수 있었다. 건강한 생태계를 보증하고 4억 년 곤충 진화의 비밀을 간직하고 있는 원시곤충 갈로아. 동굴이 오염되지 않는 한 4억 년을 이어온 생존 비밀은 계속될 것이다. 그러나 갈로아가 떠난 동굴. 그곳에는 어떤 동굴 생물도 살아갈 수 없을지 모른다. 동굴을 떠나는 갈로아는 우리 인간에게 그렇게 경고하고 있다.